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 학습편 제6강 3번 손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관청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 관청의 그림이 있습니다. 관청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돌지범 밑에 줄뿔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돌지범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줄뿔을 결합해서 관청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관청부는 나라의 창고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또 나누어 주는 곳을 나타내어 이 창고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고가 있고, 나라의 창고가 있는 곳이 바로 일 관청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정부가 있고, 부군은 본래 한나라의 군수를 가리키는 말이나 3. 죽은 아버지에 대한 존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부군이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마을은 고어에서는 관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관청부, 마을부, 창고부, 죽은 아버지 부입니다. 다음은 썩을 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창고 안에 넣어둔 고기가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썩을 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관청부, 창고부의 고기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창고의 뜻을 나타내는 관청부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고기육을 결합하여 썩을 부, 부패할 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썩을 부는 나라의 창고에 넣어둔 고기가 오래되어 썩거나 정신이 썩고 타락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썩는다 또 부패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패가 있고, 괴로운 일로 이 속 썩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심이 있고, 학문이나 사상이 오래되고 낡아서 3. 묵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진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썩을 부, 부패할 부, 속 썩을 부, 묵을 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관청부는 돌지범 밑에 줄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돌지범은 나라의 창고라는 뜻이고, 줄부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또 나누어 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 창고라는 뜻을 나타내서 창고부가 되었고, 또 창고가 있는 것이 바로 관청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 되어서 관청부, 마을부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죽은 아버지 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썩을 부입니다. 썩을 부는 창고부를 글자에 이와 그리고 음에 나타내고 그 밑에 고기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넣어둔 그 고기가 썩는 경우를 나타내어서 관청부, 창고부에 고기육을 결합하여 썩을 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부패할 부, 속 썩을 부, 그리고 묵을 부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창고의 뜻을 나타내는 관청부에 고기육을 결합하면 썩을 부가 됩니다. 다음은 수음 들이실 흡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리가 수음을 들이실 때 이 공기가 목구멍을 지나서 기관지를 따라서 허파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수음 들이실 흡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입구 변에 미칠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입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미칠급, 이를급을 결합하여 수음 들이실 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수음 들이실 흡은 입으로 들이마신 수음이 기관지를 지나서 허파에 이른 것을 나타내어 이를 수음 들이신다는 뜻이며, 보기로 호흡이 있고, 수음을 들이쉬듯이 공기를 이 마신다 또 빤다는 뜻이며, 보기로 흡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수음 들이실 흡, 마실 흡, 빨 흡입니다. 다음은 다할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이 화로 속에 불씨를 묻어두면 결국은 그 불씨가 다해서 사라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다할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깐부기 불진 밑에 그릇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깐부기 불진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화로의 뜻을 나타내는 그릇명을 결합하여 다할진, 마칠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깐부기 불진은 손을 올려 손 올릴 섭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저는 화로의 불이 불화가 불화 넉점으로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1. 깐부기 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좌원은 다할지는 깐부기 불이 화로에서 마침내 다 꺼져가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다한다 또 마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진명이 있고, 있는 정성을 다하니 이 극진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극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다할진, 마칠진, 극진할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숨 들이쉴 흡은 입구변에 이를급, 미칠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이마신 숨이 기관지를 지나서 허파에 이를급, 미칠급, 이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입구변에 이를급을 결합하여 숨 들이쉴 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변에 이를급, 미칠급을 결합하면 숨 들이쉴 흡이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마실 흡이 됩니다. 다음은 다할지입니다. 다할지는 깐부기 불진의 그런 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깐부기 불진은 깐부기 뿔이라는 뜻인데 손놀일선 밑에 불화를 납작한 모양으로 불화 넉점을 결합해서 깐부기 불진이 되었고 그 깐부기 불이 화로에 묻어두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다하여서 사라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깐부기 불진 밑에 그런 명을 결합해서 다할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손 올릴 섭은 이 분율과 글자 모양이 거의 같으나 가로역이 하나 적으므로 한 번만 이곳에 가로 그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로할 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슬퍼서 울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위로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위로할 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편안하게 할 위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편안하게 할 위 벼슬 이름 위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위로할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벼슬 이름 위는 백성을 어질게 그래서 어지린이 그 모양이 변형하였습니다.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다리미 뿔로 그래서 불화가 자글소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하였습니다. 천의 국임사를 피하듯이 규칙을 잘 시행하여 마디촌이 규칙촌의 뜻으로 쓰입니다. 백성의 국임사를 펴야 하는 일 벼슬 이름 또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관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 백성을 위로한다는 뜻이 되며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한 이 글자와 그 뜻이 흡사합니다. 또 어지린의 사람인을 뜻이 통하는 몸시로 바꾸어서 이 글자에서는 어지린이 된 글자입니다. 그리고 어지린의 고자입니다. 자원은 위로할 위는 괴롭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를 위로한다 또 달래준다는 뜻이며 보기로 위문이나 위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위로할 위 달래줄 위입니다. 다음은 숨을 은퇴할 은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예전에 깊은 산골에 숨어서 은퇴하여 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숨을 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부변에 손톱조와 장인공과 그리고 또우와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산골의 뜻을 나타내 언덕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삼가른을 결합하여 숨을 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삼가른은 손으로 손조 손톱조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 장인공입니다. 한 번 더 손을 쓰고 손우 또우입니다. 흠이 있는지 다시 조심하여 마음심입니다. 일 삼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숨으르는 속세를 피하여 산골에 들어가 몸을 삼가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어 일 숨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은밀히 있고 이 일자리에서 물러나 이 은퇴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은퇴가 있고 숨어서 사니 삼 측은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측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숨을 은퇴할 은 측은할 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위로할 위는 이 벼슬 이름이 편안하게 할 위는 이렇게 이 부분에 몸시에 두 이를 결합한 이 부분은 어지린이 변형한 모양이고 그리고 이 작을 쏘는 소전의 불화가 변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디촌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편안하게 할 위 또 벼슬 이름 위이고 그 편안하게 할 위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괴로운 사람의 마음을 달래어서 편안하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위로할 위 그리고 달래줄 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위로할 위입니다. 다음은 수물은입니다. 수물은은 자원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파자 기억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덕분이가 부이고 손톱조니까 조고
그리고 장인공이니까 공이고, 그리고 또우가 납작한 모양이니까 우입니다. 그리고 마음시입니다. 그래서 수무르는 언덕부변의 조공우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써나가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10번 쓰는 동안에 기억에서 일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무르는 언덕부변의 조공우심이니라. 언덕부변에 조공우심을 하면 수무른이 됩니다. 그래서 은과 음은 수무른, 은퇴할 은, 측은할 은입니다. 다음은 공격할공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목수가 못을 박는 그림이 있습니다. 공격할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장인공변에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장인공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칠복을 결합하여 공격할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공격할공은 목수가 못을 박을 때 망치로 힘껏 내리치듯이 적군을 무력으로 일 공격한다. 또 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공격이 있고 목수가 열심히 일을 하듯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을 나타내어 학문이나 기술을 닦는다는 뜻이 되며 거기로 전공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공격할 공, 칠공, 닦을 공입니다. 다음은 닦을수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냇가에서 긴 머리카락을 깨끗이 씻는 그림이 있습니다. 닦을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아드갈류의 털붓으로 그릴 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아드갈류를 글자의 위와 왼편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아래 머리카락의 뜻을 나타내는 털붓으로 그릴 쌈을 결합하여 닦을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드갈류는 사람이 냇물을 건널 때 사람인 변이고 또 내천이 한 획을 내리그 모양으로 획줄임하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칠복입니다. 건너는 물길이 이를 아드가다 또 멀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연이 있습니다. 자원은 닦을수는 멀리 흐르는 냇물에 머리카락을 깨끗이 감듯이 마음을 깨끗이 이를 닦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양이 있고 학문과 기술을 갈고 닦아 익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연이 있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듯이 곱게 꾸민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식이 있고 고장난 것을 깨끗하게 닦아 제 기능으로 고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닦을 수, 익힐 수, 꾸밀 수, 고칠 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공격할 공은 장인공변에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공, 목수가 못을 박을 때 망치로 칠복, 힘껏 내리치듯이 적군을 무력으로 공격한다. 또 친다는 뜻을 나타내서 공격할 공, 또 칠공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닦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닦을수입니다. 닦을수는 아드갈류의 털붓으로 그릴 쌈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아드갈류는 그 자원에서 멀리 흐르는 그런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삐친 석삼은 머리카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흘러가는 그 강물에 머리카락을 감듯이 닦는다는 뜻을 나타내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익힐 수, 꾸밀 수, 그리고 고칠 수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한가할요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예전에 먼 길을 갈 때에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냇물이 흐르듯이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한가할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멀유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멀리의 뜻을 나타내는 멀유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한가할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한가할유는 냇물이 쉬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으며 멀리 흘러가듯이 마음이 유유자적하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한가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유자적이 있고 냇물이 멀리 흘러가듯이 거리나 세월이 아득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한가할유, 아득할유, 멀유입니다. 다음은 조목조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나뭇가지가 높은 하늘을 향하여 멀리 뻗어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조목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멀유를 글자의 위와 그리고 왼편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아래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멀유의 오른쪽 아래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조목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조목조는 나무의 둥치에서 높은 하늘을 향하여 멀리 뻗어가는 나무의 이 가지라는 뜻이며 보기로 지조가 있고 나무가지가 햇볕을 골고루 받도록 질서정연하게 뻗어가듯이 사물의 바른 이치가 조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조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지듯이 사물을 구분하여 가닥짓는 일 조목 또는 가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조목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조목조, 가닥조, 가지조, 조리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한가할류는 멀리 멀리 뇌물이 흘러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멀류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이 멀리 멀리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흘러가듯이 마음이 한가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한가할류가 되었고 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거리처럼 거리나 세월이 아득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아득할류, 멀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지조입니다. 가지조는 멀유를 글자의 위와 그리고 왼편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을 향하여 멀리 뻗어가는 나무의 가지라는 뜻을 나타내서 가지조가 되었는데 그 뜻이 파생하여 조목조, 가닥조 그리고 또 조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유의 그 오른쪽 아래 나무목을 결합하면 조목조 그리고 가닥조가 됩니다.